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아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100번 넘게 들었을 질문을 드디어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한 인트로에서 꼭 얘기했어야 되는 내용을 말 안 했길래 추가로 인트로를 찍고 있는데요.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어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나가주세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listening, speaking 같은 실질적인 영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다루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간 안에 영어 실력을 확 늘리고 싶어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나가주세요. 왜냐면 그런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는요. 아무리 내가 빡세게 한다고 해서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실력이 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나 매일매일 빡세게 영어 공부만 하면 몇 달 안에도 영어 실력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대충대충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실력이 빨리 늘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언어 공부라는 거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시간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법들입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 영어로 얘기하는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제 영어 실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편이랑 2편을 나눠서 찍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1편은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되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2편은 제가 여러분 영상을 진짜 지금 엄청 오랜만에 올리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영어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메인 수입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랑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이제 온라인으로 줌 미팅으로 하는 화상 과외를 하거든요.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벌써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저의 노하우랄까? 그런 것도 살짝 생겨가지고 그거를 쉐어하는 거는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1편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너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다. 그냥 팁을 알려줘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1편은 스킵을 하고 2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영상을 찍을지 말지 되게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객관적인 저의 영어 실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자기 입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막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약간 말을 섣불리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은 제가 최대한 겸손함, 과장 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저의 영어 실력 과 영어 공부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요. 1번, 영어 유치원 다니셨나요? 안 다녔습니다.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았고요. 2번, 어릴 때 유학을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미국에 2달간 간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26살 때, 네, 그러네요. 26살 때 호주를 간 게 정식으로 이렇게 해외로 나간 거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이랑 이거부터 답변을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동년배 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이 있었어요. 1학년 때는 영어가 없었고 2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도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파벳 같은 거 처음 떼고 아예 영어를 처음 배운 게 초2 올라가서예요. 이제 제가 9살 때부터 배웠으면 이제 거의 20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나 20년 플랜을 이렇게 짜가지고 20년 이렇게 공부를 해서 20년 뒤에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겠어 라고 계획을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원이 토스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이 학원이 전국에 막 체인이 있는 학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 4년, 한 5, 6학년 때까지 여기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수업을 가면 book 클래스랑 movie 클래스랑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book 클래스에서는 그냥 책을 줘요. 근데 막 알파벳 파닉스 이런 거 아예 안 배우고요. 책을 주고 책을 오디오를 읽어준 DVD를 줬어요, 그때는. book DVD를 주고 그냥 그 책을 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주고 그걸 그냥 6번 반복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파닉스도 따로 안 배웠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냥 계속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movie 클래스도 비슷해요. 그냥 movie DVD를 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개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그것도 똑같이 DVD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줘요. 그럼 그거를 그때 6번을 보고 수업을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솔직히 피아노 다닐 때 6번 치고 체크하라고 할 때 6번 보고 체크하셨나요? 한 2번 보고 6번 체크하고 한 3번 보고 6번 체크하고 했지만 어쨌든 문법도 아예 안 배웠고요. 단어를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좀 특이한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영어 학원이랑은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성인분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라는 질문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학을 되게 싫어하고 못해요. 근데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은 영어 안에서도 문법을 보통 싫어하고 못해요. 왜냐면 문법이 되게 수학적인 그런 파트라서 저는 뭐 달달 외우고 이런 것도 못하고 싫어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만약에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일반적인 학원 다녀서 단어 외우라 해서 뭐 단어 시험 보고 막 틀리면 남고 문법 배우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했으면 아예 영어를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영어를 배울 때 첫 3, 4년간은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던 게 제가 애초에 영어 자체를 좋아할 수 있게 해준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학원 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맨날 재밌는 영화 보고 그리고 가서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보고 온 구간 중에 선생님이 딱 어떤 파트를 딱 틀어줘요. 그러면 자막도 없어요. 영어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학원에서 미미킹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연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단어를 방금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외계어를 소리만 따라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영어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솔직히 발음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되게 큰 이유가 어릴 때 영어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좋게 됐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청담 으로 옮겼고요. 여기도 체인이죠? 청담으로 아니다. 처음에 아발론으로 옮겼어요. 아발론도 체인이죠? 아발론에서 1, 2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청담은 더 짧게 다녔던 거. 청담 1년도 안 다녔나?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지역에 있는 개인 영어 선생님 학원을 또 다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저의 영어 실력에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아발론이랑 청담을 다닐 때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토플 공부를 했어요. 토플, 리딩, 리스닝, 뭐 가끔 라이팅, 스피킹 거기서도 문법 공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단어를 외우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전 맨날 안 외워가서 디텐션 남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편집하다가 다시 보니까 제가 자꾸 단어를 외우기 싫어했고 단어를 잘 안 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어를 외우는 걸 진짜 죽도록 싫어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언어를 배워도요 단어를 안 외우고 그 언어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단어를 외우는 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2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제가 자사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문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보통 수능 문법 문제가 이 문장에서 이 단어랑 이 단어 중에 뭐가 맞는 거냐 이걸 고르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여기가 얘가 뭐 투부정사니까 요 뒤에 뭐가 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푼 게 아니라 그냥 A 옵션 넣어서 읽어보고 B 옵션 넣어서 읽어보면 얘보다 얘가 더 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골랐는데 거의 틀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법을 몰랐지만 문법 문제를 틀리진 않았다. 그래서 전 문법을 그렇게 달달 외우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방법으로 문법까지 다 맞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당장 시험 점수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겠다 하시면은 어느 시점에는 얘가 왜 영어 실력이 되게 안 늘고 해석도 잘 못하고 막 직독직해 이런 것도 못하고 문법도 맨날 틀리고 이런 시기가 꽤 몇 년이 올 거예요. 무조건 와요. 근데 이때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믿고 계속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깜빡하고 안 말했네요.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초6에서 중1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2달 동안 미국에서 어스틴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너무 가고 싶다고 계속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도 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걸 꼭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같은 학교에 한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부모님이 보내서 억지로 온 친구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계속 혼자 다니고 거기 현지 애들이랑 말도 아예 안 섞고 밥도 혼자 먹고
이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1년, 2년씩 있어도 영어가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유학 가는 거 정말 무조건 추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는 거 솔직히 좀 반대예요. 저는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중3 때 제 인생 유일한 덕질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BBC 셜록을 그때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제 영어 실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셜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셜록이 시즌 1개에 에피소드가 3개밖에 안 돼요. 물론 에피소드 하나가 1시간 반이긴 한데 어쨌든 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 시즌이 나오려면 한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요 3개를 계속 보는 거예요. 다음 시즌을 기다리면서 그 덕질을 하면서 그 말이 덕질이지 그 당시에는 막 덕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에피소드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려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식적인 경로로 해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없었고 거의 그냥 인터넷 블로그 같은데 영상이 일반인들이 만든 자막으로 올라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구글에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영상을 봐야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정식으로 번역가가 단 자막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달아놓은 자막이었어요. 이제 한 번 봤어. 근데 다음번에 보려고 이전에 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게 잘리고 없는 거야. 그러면 네이버든 구글에 검색해서 다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걸 또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단 자막인 거야.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솔직히 셜록이 막 수사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막 스토리 따라가기 바쁘다가 이거를 같은 화를 10번 정도 보면요. 이제 자막이 좀 보여요. 처음에는 저거 내가 저번에 본 영상에선 자막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본 영상에선 자막이 이렇게 나오네?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더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면 저기서 방금 이렇게 말한 거구나. 그럼 자막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과장 아니고 시즌 1화는 100번 넘게 봤어요. 물론 100번을 제가 다 100% 집중해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고1, 2 때부터 혼자 살았다 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막 안 봐도 집안에 그냥 틀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럴 때 항상 그 셜록을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고 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시즌 1화는 제가 100번을 넘게 봤어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보던 시기가 또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동시에 대사를 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봤었어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래 보통 영어 공부하려면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드라마, 영화 보세요 하면 추천 많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모던 패밀리, When I Met Your Mother, Office, 또 뭐 있지? 프렌즈 이런 거 맨날 이제 추천에 많이 나오는. 근데 저 이런 것들 몇 개 봐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 중에는 모펜 빼고는 딱히 재밌게 본 게 없었어요. 만약에 요거를 봤는데 나는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난 이거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리즈들을 추천한 이유가 얘네가 좀 쉬운 영어를 쓰고 좀 활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저는 셜록을 100번 봤어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셜록은 수사하는 내용인데 그게 일상생활 영어 표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100번 봐야지 하면 절대 100번 못 봐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100번을 봐도 안 질릴 만큼 재밌는 거를 찾아서 100번을 보면 그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 요 시리즈들보다 셜록이 당연히 일상 영어 회화의 실력에는 좀 도움이 안 되긴 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모팩을 100번 보라 했으면 전 절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본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100번을 볼 수 있는 시리즈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시리즈여도 되고 영화여도 되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가면서는 이제 수능 공부를 했잖아요. 수능 영어 공부? 근데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제 실질적인 영어 실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 고3 과외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는 생각이지만 수능 영어 공부는 정말 영어 실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만 제외하고는 수능 영어 공부는 저는 제가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다가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이게 그냥 똑같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말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수능을 안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수능 영어 공부를 막 중학생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이미 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해놨다면 수능 영어 공부하는 거는 1, 2년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영어 공부 맨날 모의고사 풀고 이런 거를 중학생 때부터 하는 건 오히려 영어 실력을 반감시키는 일이다. 라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고 한국에 있는 그냥 일반 대학교 갔고요. 저의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호주 가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호주를 가기 전에 그 초6에서 중1 넘어가는 때 갔던 2달을 제외하고는 그 2달 제외하고 국내파라는 말 자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2달 제외하고는 저는 그냥 국내에서 혼자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정도까지 실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빠뜨렸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당연히 한글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 토스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영어 책도 많이 읽었죠. 근데 그건 이제 숙제로 읽다가 나중에는 제가 진짜 책을 영어 책도 그냥 제가 재밌어서 많이 읽었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셜록, BBC 셜록 100번씩 보고 이럴 때 그 같은 시기에 책도 엄청 많이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게 이거 퍼시 잭슨 시리즈랑 메이즈 러너. 메이즈 러너를 시리즈를 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두 권이 총 11권을 고1 때 1년 동안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책도 저는요, 정말 나 공부하는 용도로 책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요, 꾸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흥미 위주로 책을 찾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국 책을 읽으실 때 본인 책 취향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판타지를 좋아한다. 그럼 영어 책을 찾을 때도 판타지 책을 찾으세요. 나는 로맨스물을 좋아한다. 영어 책에서도 로맨스물을 찾으세요. 되게 뜬금없이 나는 맨날 뭐 로맨스 판타지만 읽는데 갑자기 학술적인 내용 영어로 읽으면 도움이 된대. 이런 거 진짜 금지. 진짜 정말 비추입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책이든 무조건 흥미 위주로 찾아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잠깐 바짝 한 달 공부하는 걸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너무 냉정한가? 제가 이 정도면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호주에 가서도 나름대로 이제 영어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대부분 저한테 영어 어떻게 공부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호주 가서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있으면 제가 그것도 영상을 그거는 따로 찍어볼게요. 왜냐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외국에서 공부하는 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외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든 2편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2편은 이제 제가 영어 과외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한국어도 외국인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랭귀지를 계속 가르쳐 본 입장에서 주는 팁들 위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편에서도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빼먹은 게 없기를 바라며. Alright, thank you. Bye.